Yeah, I confess, Father, I confess, 'cause I've been living wrong. 안녕하십니까, 크블코트입니다. KBL FA 선수 분석, 오늘은 KCC 이대성 선수입니다. 19-20 시즌 이대성 선수는 울산 현대모비스에서 전주 KCC로 트레이드 되었는데요. 먼저 두 팀에서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는 11경기 동안 26분을 뛰며 13.5득점, 5.1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3점슛은 무려 8.1개를 시도하였고 그중 3.1개를 적중시켰습니다. 하지만 턴오버는 경기당 3개를 범하며 리그에서 가장 많은 턴오버를 기록하는 선수였습니다. KCC로 팀을 옮긴 후에는 23경기 동안 23분을 뛰며 10.8득점, 1.9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득점과 어시스트 모두 줄었습니다. 3점슛 시도 또한 5.7개로 줄었고 턴오버 수는 1.6개로 줄었습니다. 기록으로 봤을 때 플레잉 타임이 3분 정도 줄었지만 3점슛 시도, 어시스트, 턴오버 기록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이대성 선수의 플레이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대성 선수를 데려오고 싶은 팀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이대성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FA 최대어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팀들이 고민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모비스와 KCC에서 이대성 선수의 역할과 플레이는 어떤 게 변화하였을까요? 먼저 현대모비스에서는 이대성 선수가 공격의 중심이었습니다. 볼 핸들러로서 라거나 선수와 많은 투맨 게임을 진행했고 돌파 이후 킥아웃하여 동료를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대성 선수가 무작정 돌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때 동료들의 적절한 움직임과 스페이싱으로 공격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대성 선수가 물론 패스를 잘하기도 했지만 팀 동료들의 덕도 크다고 봅니다. 트랜지션 상황에서 혼자 공격을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팀원들의 믿음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경기를 보면 유재학 감독이 이대성 선수를 얼마나 믿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KT와의 경기에서는 이대성 선수와 라거나 선수의 투맨 게임을 계속해서 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팀의 믿음을 바탕으로 이대성 선수는 현대모비스에서 자신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KCC에서도 현대모비스에서처럼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맡았지만 공격 시도 횟수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팀에 공격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았고 대부분 스파럽 공격형이라기보단 볼을 가지고 하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정현, 송교창, 유현준 선수는 볼 핸들러로서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번갈아가며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의 롤보다는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역할도 잘 할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이는 이대성 선수의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성 선수는 많은 플레잉 타임과 많은 기회를 가져야만 그 가치가 살아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공격 스타일 자체가 효율성이 높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CC에서는 이대성 선수에게만 많은 공격 기회를 줄 순 없었습니다. 이대성 선수 없이도 충분히 위협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보면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대성 선수가 평균 출전 시간보다 많이 뛰었을 때는 팀이 5승 8패를 기록했고 평균보다 적게 뛰었을 때는 6승 4패로 오히려 팀의 기록이 더 좋았습니다. 단적인 예지만 이대성 선수가 팀에 잘 융화되지 못했고 이대성 선수 없이도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대성 선수가 KCC에 잔류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19-20 시즌 기록과 플레이를 통해 이대성 선수의 공격적인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인트존에서의 마무리 능력입니다. 48.9%로 가드들 중에서도 하위권입니다. 아무래도 돌파 이후 터프샷을 많이 시도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돌파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공격의 템포 조절 또한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들슛입니다. 약 25%로 미들슛 적중률 또한 뛰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미들슛은 몸으로 상대 선수와 부딪혀 공간을 만든 후에 시도했는데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자유투는 75.4%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슛에는 충분히 능력이 있지만 바디 컨택 이후 슛을 시도할 때 밸런스를 잘 잡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더 노력한다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됩니다. 3점 슛은 6.4개를 시도하여 2.4개를 적중시키며 36.5%를 기록하였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3점 슛을 시도했습니다. 슛에 대한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효율성은 뛰어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트 능력 또한 나쁘지는 않습니다.
가끔 돌파 후에 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시야가 정말 넓다고는 생각되진 않지만 라거나 선수와 피켓롤 게임을 보면 그래도 기본은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에서 가장 큰 단점은 스스로 컨트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끔 쓸데없는 드리블이 있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드리블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무작정 돌파 후 막히면 그제서야 다음 상황을 생각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와 심지어 팬까지 기운이 빠지게 하는 3점슛 시도가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를 깨우치지 않으면 변화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비입니다. 이대성 선수는 수비 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수치는 그 열정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공격자 파울을 얻어내는 굿 디펜스의 경우 시즌 전체에 단 한 개도 없었으며 블락 또한 평균 0.1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득치고 큰 키와 운동 능력 그리고 열정을 다하는 수비가 있기에 전체적으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력, 잠재력, BQ입니다. 체력은 이대성 선수에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플레잉 타임이 이대성 선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됩니다. 잠재력 또한 이대성 선수를 어떤 감독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노력하는 선수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 노력은 언젠간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BQ입니다. 가끔 무리하게 돌파하고 급하게 슛을 던지는 경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포인트 가드로서 BQ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템포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선수를 할지 모르겠지만 운동 능력이 항상 지금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성 선수는 어떤 팀에 어울릴까요? KT로 간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KT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성 선수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가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KT에는 이미 허은과 양홍석 선수가 공격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허은 선수와 외국 선수와의 투맨 게임은 KT의 공격의 주 옵션이었습니다. 또한 허은 선수는 스파럽의 공격 유형보다는 볼 핸들러로서 공격에 임할 때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대성 선수와의 공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NBA 휴스턴처럼 하든과 웨스트브룩 두 선수가 공격을 주도하고 나머지 선수가 패스를 받아먹는 형태의 공격을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외국 선수가 주 공격 옵션인 우리나라에서는 힘든 공격 플레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온이 이대성 선수에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리온에는 이현민, 한호빈 등 포인트 가드가 있지만 늘 가드 포지션에 외국 선수를 뽑았을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내 선수 중 특별히 공격을 주도할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대성 선수가 팀의 포인트 가드로서 공격을 주도할 수 있으며 허일영, 김강성과 같은 스파럽 슈터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울준 감독님은 영웅을 싫어해서 우리는 영웅이 필요 없다고 했지. 선수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있는 것 같은 이대성 선수의 미래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은 FA 진행에 따라 선수를 선정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